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40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2부에서도 오늘 다양한 종목들, 많은 종목들 짚어보는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들은 하단의 번호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되고요. 종목 상담 남겨주실 때는 종목명,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는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온 종목 있다라고 지점 연락 오면 바로 지점으로 저희가 연결을 해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시간까지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시황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자, 시장이 지금 일단 상승 흐름은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래소 쪽도 상승 흐름을 조금 더 키우면서 9.85포인트까지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2480포인트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2480포인트 터치한 뒤에 지금 계속해서 돌파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중 흐름 보시면 2466포인트 때부터 2480포인트 때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도 다시금 80포인트 부근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봐야 될 텐데 외국인의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974억 원 매수하고요. 개인의 매도 물량은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매도 물량은 다시 좀 늘어나면서 기관은 연기금 제외하고는 전 주체가 지금 오늘 매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상승폭을 더 키웠네요. 810포인트입니다. 10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지금 경신하면서 오늘만 해도 1.49%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시면 그래프 모형 굉장히 좋다라고 느끼실 텐데 전약 후광도 아닙니다. 일단 갭상승 출발을 해서 꾸준하게 올라간 그래프고요. 현재는 810포인트대 오늘의 고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 외국인의 동반 매수입니다. 외국인은 532억 원, 개인은 436억 원 삽니다. 하지만 기관이 841억 원 팔고 있는데요. 기관 가운데서는 연기금만이 마찬가지로 순매수하는 정도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봐야 될 텐데 원달러 환율은 지금 원화 강세가 또 강하게 나타납니다. 1060원대까지 지금 위태위태한 모습 보이면서 9원이나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들까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위부터 5위 종목들입니다. 강원랜드, 줄기세포 관련주, 현대차 3인방, 남북 경협주, 카카오까지 5종목입니다. 강원랜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원랜드의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3,050원이나 하락하고 있고요. 장중에는 3850원대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영업시간 단축하고요. 일반 테이블 기구수를 줄이기로 했다라는 발표 결과가 나오면서 신저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 변동성 완화 장치까지 발동이 될 정도인데 영업시간을 하루 20시간에서 18시간으로 단축하고 일반 테이블 기구수를 180대에서 160대로 줄인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강원랜드 오늘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줄기세포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 테마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고 상한가 종목들 많이 나옵니다. 차바이오텍 지금 상한가고요. 메디포스트도 2.91%, 마크로젠, 프로스테믹스, 다양한 종목들, 파미셀까지 모두 다 좋은 흐름들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새해 들어서 이것들이 본격적으로 실현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 오늘 좋은 흐름들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현대차 3인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폭이 꽤 큽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2%, 3%대고 현대모비스도 26만원 지금 깨져 있는 상황인데 환율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일본의 자동차들과 경쟁 우위도 지금 환율 상황이면 점칠 수가 없는 상황에서 판매 목표까지 감소하는 바람에 현대차 3인방 지금 좋지 못한 흐름들 연초부터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계 매도가 지금 집중이 되고 있네요. 다음 남북 경협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북한의 평창 행위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남북 경협주로 분리되는 종목들 그동안에 많이 눌려 있었는데 오늘 급등하는 모습들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제형솔루텍 상한가고요. 재룡산업, 이화전기, 신원 전체적으로 자화전자를 제외하고는 좋은 상황인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남조선에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 대회 한마디로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의미합니다.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참가를 어느 정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조금 전 2시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화를 제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종목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유상증자 이후로 많이 눌려 있었는데 연말 그리고 연초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비트 성장수혜라고 하는데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같은 경우는 카카오가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는 두나무에서 개발한 암호화폐 거래소이기 때문에 업비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과 동시에 카카오에 대한 주가도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2종목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고려반도체, 동부제철, 덱스터, 펄어비스까지 5종목입니다. 한국항공우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지 못한 흐름들 가져갔다가 지금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약세였는데 강세로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 그리고 T50 고등훈련기, 이라크 수출 등 주요 계약권 지연 관련 정정 공시를 했는데 장 초반에는 좋지 못했습니다.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는데 오후에 치고 올라가면서 48,700원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고려반도체입니다. 고려반도체는 212억 원 규모의 OLED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급등이 나왔고요. 장중에는 20%가 넘는 급등 흐름 가져가다가 현재도 13%대의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계약 금액이 지난해 매출액 대비 76.1%에 달하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오늘의 주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동부제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구조 개선한다고 밝혔고요. 무상 감자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상한가 진입을 했는데 장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고요. 현재도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덱스터입니다. 중국 특수 영화 제작 소식이 들려왔고요. 오늘 급등 흐름들 가져갑니다. 11,100원 장중에 찍었고요. 현재도 1,550원, 6% 가까운 상승 흐름들 가져가고 있습니다. 덱스터는 이날 우시원더시티 인베스트먼트와 65억 원 규모의 특수 영화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 따지면 펄어비스도 한 종목으로 꼽힐 정도로 작년에 주가 급등했었는데 올해도 시작과 동시에 좋은 흐름들을 가져갑니다. 검은 사막 MMORPG로 굉장히 유명한 게임인데 모바일 출시가 임박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지금 기대감 그리고 실적에도 좋은 우호적인 영향이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도 2.87%의 시각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시 46분 지나고 있고요.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애널리스트보다 뛰어난 종목 분석가 김진석. 생활 속에서 상승을 예측하고 종목을 발굴하는 종목 찾기의 샛별 정희진.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번호 지금 나가고 있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ATX의 정희진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올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많은 좋은 종목으로 복을 많이 가져다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김진석 소장과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특하네요. 2016년 첫 거래일 2년 전에 외국인 순매수한 종목을 오늘 짚어주신다고 하는데 이 자료가 남아있나 봐요.
요즘 뭐 HTS가 좋기 때문에요. 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다운이 되는데요. 네. 자, 눈에 띄는 것들이 오늘부터 첫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페이퍼가 자, 1월 효과, 즉 제뉴얼 효과를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그렇다면 1월 첫날, 즉 2016년, 2017년 1월 첫 거래일 동안에서 외국계가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그런 종목들 좀 리뷰를 드리면서 관전 포인트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잠깐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그 HTS를 보시면요. 2016년 1월 4일, 그러니까 2016년 첫 거래 가운데서 외국계가 결국 셀트리온, LG화학, 유한양행, 그리고 KTNG, 신한지유도 이렇게 5개 종목을 순매수했는데, 자, 그런 종목을 어떻게 순매수했는지 잠깐 좀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외국계가 지난 2016년 동안 이렇게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종목 셀트리온부터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눈에 띈 건 셀트리온인데요. 지난 2016년 동안 셀트리온 주가가 예상보다 오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도 2017년,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지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22만 7천 원, 즉 역사적 신고가 모습을 가고 있었습니다만 2016년의 주가는 예상보다 플랫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그러면 세부적인 코멘트를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2016년 1월 첫날 외국계가 왜 셀트리온을 순매수 1위 했을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의구심을 들고 있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2016년 2월달, 이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장중에 36% 급등했고요. 장 마감하고 보니 2016년 평균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약 20.4%로서 소폭이나마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이렇게 해석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여기 이렇게 그 빨간색 이 바가 보이죠? 이 바가 어떤 바냐면은 공매도 물량입니다. 따라서 셀트리온이 지난 2016년 동안 오르지 못했던 걸 보면 결국 이것이 외국인지 기관인지 눈에 띄지 않겠지만 결국 주가 상승할 때마다 어떻게 공매도 물량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매도 물량이 많았던 지난 2월 말 보더라도 예상보다 공매도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주가가 예상보다 약세 모습을 보였다고 보겠습니다. 따라 정리하면 지난 2016년엔 셀트리온이 최근 들어서 주가 급등했습니다만 2016년 온기를 보면 결국 외국계가 첫날 매수했습니다만 2016년 온기를 보면 평균적으로 20.4% 상승했기 때문에 결국 2016년 첫날 외국계가 셀트리온을 매수하게 된 기본적 이유는 있다 보겠고요. 따라서 외국계가 매수했던 첫 번째 종목이기 때문에 누적적으로 보면 2016년도 수익률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LG화학인데요. 자, LG화학 2016년 주가 예상보다 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자, 외국계가 매수하면 주가가 상승할 거다, 이렇게 평가를 드려야 되는데 눈에 띈 것들은 지난 2016년 보면 2016년의 주가가 이것을 상승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주가가 약세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외국계가 매수했던 이 종목 가운데 LG화학은 2016년에는 예상보다 수익이 좀 적어졌다, 이렇게 보겠고요. 좀 더 깊게 말씀드리면 2016년, 즉 1년 동안 외국계가 순매도 안 하고, 즉 1월달 매수한 그 금액으로 보면 결국 연말이 되면 약 20% 정도 주가 약세를 보고 있어서 외국계가 매수했던 종목 가운데서 손실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KTNG인데요. 먼저 유한양행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유한양행 특징적인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신 것처럼 유한양행 말씀드리기 전에 한미약품 말씀드려야 되겠죠. 한미약품 2016년 말, 정확하게는 9월달, 10월달, 이때만 불공정 공시 이후로 예상보다 주가가 많이 급락했습니다. 따라서 한미약품의 주가가 상당히 급락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 유한양의 주가도 지난 2016년 10월달 전후로 예상보다 주가가 약세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자, 무엇보다 외국계가 결국 2016년을 넘어서 최근 들어서는 결국 나이 드신 분이 많기 때문에, 즉 헬스케어 관련주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외국계가 매수했습니다만 결국 한미약품을 중심으로 한 10월달의 급락 속에서 2016년 온기 기준으로 보면 유한양의 연말 기준으로 즉 26.6%의 손실을 보이고 있어서 결국 외국계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중간에 이런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주가가 그만큼 밀릴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유한양의 차트 속에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KTNG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KTNG 2016년 예상보다 주가가 상승 그리고 하락이 예상보다 많이 좀 넘나들었다고 보겠습니다. 장중한 때 2016년 처음에 스타트할 때는 주가가 이 당시에는 4만 원 밴드가 있었고요. 2016년 7월 달에는 13만 9,500원까지 주가가 상승했는데 눈에 띄는 것은 그 이후에 주가가 급락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KTNG가 그동안 주가가 상승 하락한 기본적인 이유 가운데서는 담배값 인상이 기본적인 긍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눈에 띄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이코스가 일본 출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담배계의 아이폰이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최근 들어서 이제 아이코스의 어떤 그만큼 시장의 기대감 속에서 KTNG 주가가 예상보다 약세가 같다, 이렇게 보겠고요. 자, 그럼 우리가 통상
아이코스가 필립 모리스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에 그 아이코스가 일본에 어떻게 보면 제품이 들어오고 나서 상당히 좀 랠리를 보이고 있었는데 주가는 상당히 좀 냉담한 모습을 보이겠다 보겠습니다. 필립 모리스에서 아이코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자, 2016년 같은 경우에는 1월 20일 날 주당 84달러, 그리고 뭐 장중에 지난 2016년 7월 달에 100달러 좀 넘었었습니다만 2016년 온기를 보면 여전히 뭐 담배 관련주, 즉 제약 관련주 주가가 2016년에 상당히 부진했다고 보겠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이 KTNG를 비롯해서 필립 모리스가 2017년 들어, 즉 올해 들어 상당히 급등했다는 걸 보면 결국 작년에는 제약 관련주, 즉 담배 관련주가 부정적입니다만 올해는 필립 모리스를 비롯해서 국내계 담배 관련주 주가가 상승했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KTNG도 비슷한 팩트를 좀 가고 있습니다. 많은 페이퍼를 보면 KTNG의 주가가 예상보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6년도에는 주가가 예상보다 플랫의 모습 보이기 있었습니다만 2017년도에 주가가 상승했다는 거 보면 이제 국내 KTNG 그리고 미국의 필립 모리스의 주가가 상당히 동조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한지주입니다. 자, 2016년도 어떻게 보면 2015년도 12월 달부터 보셔야 되겠죠. 2015년도 12월 달에 이때 어떤 일이 있었죠? 미국에서 이제 기준금을 인상했습니다. 따라서 은행주가 기준금을 인상하기 때문에 앞으로 좋을 것입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지난 2016년에도 12월 달에 기준금을 인상했습니다. 따라서 신한지주가 상승은 기본적으로 실적이나 이런 어떤 영업이익보다도 무엇보다도 기준금을 인상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주가가 좋을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외국계는 2016년도, 즉 신한지주를 순매수 5일 올렸다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2016년 때로 2017년도 넘어서 결국 기준금을 인상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 속에서 선매수했다 보겠고요. 정리하면 2016년 1월 첫날 외국계가 순매수한 5개 종목 가운데서 LG화학과 유한양행은 연말 기준으로 약 20% 약세를 좀 보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은 연말 기준으로 2.4% 상승, 그리고 KTNG는 3.8% 약세, 마지막으로 신한지주가 16.02% 상승을 보이고 있어서 결국 2016년 첫날 외국계 순매수했던 종목 가운데서 2개 종목 상승, 3개 종목 하락했기 때문에 결국 첫날 매수했던 종목들 유의성은 2016년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16년도 리뷰를 해봤습니다. 외국인 순매수한 종목, 사실 우리가 보면 외국인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또 그건 아니었네요. 뭐 지난 시기의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가 결국 외국계가 온기를 보면 예상보다 공격적인 순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2016년도 외국계가 온기 기준으로 약 11조 순매수했고요. 개인이 약 8조 6천억, 그리고 기관들이 약 5조대 순매도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거리 보면 외국계가 순매수했던 것이 시장의 틀은 맞지만 2016년 첫날 매수했던 종목들은 그렇게 그 실적이 좋지 않았다, 그리고 주가도 예상보다 부정적이었다, 이렇게 총평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희진 연구원의 종목들 들어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오늘도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롯데 하이마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네, 시대가 변화에 따라서 그 필수 전자제품이 아닌 것들이 필수 가전으로 불리울 만큼 현재 그 매출에서 비중이 매우 커지고 있는 그 현황을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번 4분기 겨울철에 집중되고 있는 그 양상을 보여주어서 그것이 실적에 그대로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뻔하게만 여겼던 그 생활 가전 시장이 고도화되고 고마진으로 상품군으로 이루어지면서 스타일러, 무선 청소기 등 그 고급 가전 제품의 판매 비중이 눈에 띄는 매출 영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영업이익으로는 410억, 전년 대비 기준이고요. 그리고 일회성 그 이익을 빼면 그게 약 40%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또 온라인 비중 상승으로 유통 마진이 완화되어서 롯데하이마트 이것이 모두 다 호재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또 내일은 또 오늘보다 더 춥다고 하는데요. 지금 요즘에 시베리아보다 더 춥다는 대한민국 한파로 난방기 수요가 또 일시적으로 또 심리적인 또 영향을 미쳐서 단기 영향의 매출까지 미친다면 아마 이것이 실정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지난 1년간 차트입니다. 최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2월 43,500원대 최저점을 찍고요. 10월 달쯤 그때 당시 공기청정기와 스타일러 매출 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10월 25일 77,900원 최대치를 보여주고 그 이후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달에 좀 낙폭이 있었는데 그것을 또 금방 회복하는 것을 보이면서 그만큼 롯데하이마트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견고하게 성장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의류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그 기저효과로 실적 개선세가 뚜렷할 전망입니다. 특히 의류는 경기 민감도가 높은 품목 중에 한 가지죠. 지난주 언급했듯이 유통 매출이나 여행 지수 등 여러 가지 소비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현 추세에서 예전보다 또 추워지고 길어진 이 날씨의 영향으로 고마진의 아우터가 판매 두드러지면서 평균 판매 단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출액도 전년 대비 8%대 상승, 그리고 영업이익은 29%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류 판매가 확대가 되고 성수기 효과에 이 정상가 판매율이 개선되면서 그 이익이 아주 탄탄한 이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또한 그 신세계에서 9월부터 지속적으로 수입을 하기 시작한 해외 니치 향수 브랜드, 그러니까 화장품 사업 부문으로 편입을 시킨 딥디크 같은 경우에도 연매출 200억대 두 자리 마진을 내는 고가 브랜드이기 때문에 국내 부문의 이익 기여도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악재로는 내년부터 신세계 푸아레가 프랑스 현지에서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적자폭이 70억 원에서 110억 원으로 좀 커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현지 영업과 좀 사업 경고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내 및 해외 의류의 정상가 판매율 개선, 그리고 하반기에 온라인몰 BEP 달성, 그리고 일부 비디비치를 포함한 화장품 이익률이 10%로 정상화되면서 이익률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류 패션 업종의 종목을 한 가지를 가지고 가야 한다면 올해는 SI를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한 73,000원대로 매수를 해서 중기 정도 수익을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올 초부터 급등을 했다가 4월 달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83,300원을 찍고요. 그리고 다시 계속되는 해외 투자로 인해서 전망이 좋지 못했습니다. 당시 화장품 브랜드 사업부를 시작하면서 100억대 적자를 냈었고요. 그때 당시 최저점을 찍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에 연말 증시부터 매출이 확대된 연말 증시부터 다시 주가가 회복하여서 지금 현재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호텔 신라입니다. 소비자 경기 지수의 큰 지표가 되는 여행자 수, 면세점 매출과 크게 관련이 있는데 호텔 신라죠. 11월 국내 면세점 매출은 33%로 33% 성장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월 국내 면세점 이때 당시 매출은 12억 달러, 이게 33% 성장한 기준이었는데요. 이때 사상 최고치의 매출이 9월 달에 있었는데 이와 가장 근접한 수치까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매출만을 놓고 보면 약 40% 전년비 40% 성장한 9억 달러 수준인데요. 외국인 방문객이 오히려 마이너스 10% 정도 오히려 역신장을 한 것에 비해서는 매우 큰 폭으로 성장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명 보따리상의 매출 기여도가 큰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11월에 있었던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의 영향으로 직접 외국인들이 유입은 되지 않으나 보따리상의 어떤 판매로 매출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4분기 국내 면세점 매출이 21% 큰 성장을 했는데요. 또 4분기에는 중국인이 크게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이것이 더 큰 성장을 앞으로는 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 위안화 환율이 안 좋아져서 국내에 불리하게 작용을 하지 않나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이것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 배당락으로 단기 주가 향으로 예견됐었던 27일 외국인이 그때 당시 그 호텔 신라를 포함해서 100억 원대 순매수를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또 외국인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이었다는 그런 종목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차트를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호텔 신라도 계속 횡보를 했었어요. 연초부터 시작해서 3월에 최저점 42,100원을 찍고 그때부터 아주 재미없는 성장을 계속 지속하다가 12월이 되기 직전에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기대감과 그 매출의 반영으로 11월 29일 날 최고점 95,500원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주시하셨다가 투자를 하여서 중기 좀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마트입니다. 이마트가 최근에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중국 진출 20년 만에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30일 보도에 따르면 이마트는 중국의 매장 5곳을 매각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마트가 받은 것이 아니고 그 매입하는 그 다른 그룹사가 중국의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사업권이 이전이 되려면 이런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는 절차가 꼭 필요한데요. 실제 지금 현재 이마트는 상하이에서 5곳, 시산에서 1곳에 지금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상하이 매장은 5곳이 모두 다 임차 매장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일갈 태국의 CP그룹이라는 그룹사에 일갈 매각을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또 걸린 기간은 이렇게 매각이 이루어지는 기간은 총 4개월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중국 정부와 허가로서는 매우 빨리 진행된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매각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면, 이전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면 거액의 위약금을 물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직접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악재 속에서도 이마트가 좋은 기회를 만나고 잘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지난 데이터를 보면 97년도에 중국에 진출을 했었고요. 26곳까지 늘려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매출이 기대만큼 개선이 되지 않았고 적자가 이어져서 구조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 남은 곳이 6곳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만 중국에서 216억 원의 적자를 보았고요. 현재까지 누적 적자는 1,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중국 당국에서 지금 실제 소방 점검 등을 이유로 롯데마트는 영업 정지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려하면 그래서 지금 수개월째 매각도 하지 못하고 영업도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보면 이마트는 매우 빠르게 대처를 잘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익이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전일 대비 9,000원 정도 빠진 상태로 연초부터 안정적인 성장을 하다가 일부 떨어지면 또 지지를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연말에 28만 7천 원으로 12월 18일날 최고점을 신고까지 찍었는데요. 그 이후로 지금 오늘 좀 빠진 지금 현 시점에서 매수를 하여서 30만 원 목표가로 지금 지켜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20만 5천 원 제한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리온입니다. 오리온도 지난 방송 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중국에서 전통 채널 판매 접점을 추가하면서 지금 양적 성장과 어떤 신제품 출시나 R&D 등을 통해서 질적 성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매출 성장으로 동력으로 보이는 것은 그 중국의 신제품 20여 가지와 또 중국 본토에서 초코파이의 가격을 상승시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중량의 증가와 병행해서
가격 상승은 정확히 모두 매출에 기여되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이 지금 오리온에서 지금 1분기 때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큰 실적 개선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번 인사 이슈가 있는데 중국 법인의 대표이사 이규홍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을 했는데 이것은 그만큼 중국 법인의 힘을 싣는 오리온의 어떤 움직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오리온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리온까지 5종목 쭉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김진석 소장과 이야기를 다시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는 2016년도 그러니까 정확히 2년 전 오늘 이맘때 외국인이 순매수한 종목들 그렇다면 이제 1년 전으로 가봐야 되겠죠. 작년 이맘때에 외국인은 어떤 종목을 순매수했는지 알아볼까요? 네, 실은 작년이라고 해도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2017년도였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2017년도 1월달 외국계가 어떤 종목을 1월 2일입니다. 벌써 우리가 1년 정도 지났는데요. 지난 2017년 1월 2일 날 외국계가 첫날 어떤 종목을 순매수했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화면을 잠깐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작년 한 해, 이제 작년이죠. 작년 동안 삼성전자 상당히 급등했습니다만 외국계는 1월 첫날 현대차를 예상보다 공격적으로 순매수했고요. 또한 LG화학, LG디스플레이, 그리고 LG생건, 마지막 SK텔레콤 등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급등했던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은 지금 화면에 눈에 띄고 있지 않다. 이렇게 특징적인 부분들 말씀드려보겠고요. 작년 한 해 동안 외국계와 기관 또한 그 외국인들이 얼마나 매도했는지 총괄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외국계가 약 6조 5천억 정도 1년 동안에 물론 매도 가운데서 누적적으로 보면 6조 5천억 정도 순매수가 있었고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작년 한 해 동안 금융투자가 약 12조 이상 공격적인 순매수했다 보겠습니다. 여기 눈에 띄는 것들은 우측에 있는 표가 코스닥인데요. 최근 들어서 코스닥 관련돼서 연기금이 나는 공격적인 순매수하겠습니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작년 한 해를 지켜보니까 연기금이 결국 1968억 밖에 순매수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연기금이 즉 2018년도 들어서도 코스닥을 순매수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좀 헷갈린다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작년 한 해 동안 외국계가 순매수했습니다만 순매수의 규모가 예상보다 적다는 것 그리고 개인은 9조대 또한 기관은 약 2조 4,261억의 순매도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17년도가 지나보니 예상보다 사이즈는 좀 적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세부적인 종목부터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현대차입니다. 2017년도 1월 첫날 외국계가 순매수했던 현대차인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첫날 역시 외국계가 순매수했음에 따라서 첫날 공격적인 순매수 속에서 주가는 상승했습니다만 눈에 띄는 것들이 2017년도 5월달 그러니까 17만 3천 원대를 장중 고점을 찍고 지난 9월달에 예상보다 13만 원 밴드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9월달 이후에 흐름들이 좋았습니다만 오늘 2017년 2018년도 첫날은 약 4%의 급락이 최근 들어서 특징이라고 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이 현대차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변동성이 커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무엇보다 2017년도 즉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우리는 중국과 좋아질 것이다 이런 평가 속에서 예상보다 주가가 지난 5월달에 주가가 급등했을 때 증권사 애널리스트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제 한국과 중국이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밀렸다는 것이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또한 특징 가운데에서는 지난 3월 달에 주가 급등할 때마다 외국계가 공격적인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달에 주가가 고점을 가지고 있을 때 외국계와 기관들이 순매수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좀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현대차 즉 자동차 업종의 주가 약세가 결국 한국만의 문제인가 이런 부분들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먼저 미국의 주가 가운데서 우리가 포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신 것처럼 전통의 포드죠. 전통의 포드 2017년도에 주가가 예상보다 약세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7월 달에 주당 10달러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12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만 주당 10달러, 12달러 이것이 큰 틀에서 보면 포드의 주가는 예상보다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년도 했던 일이 뭐냐면 우리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따라서 현대차, 기아차 등 이제 공장을 미국에다 이제 만들어달라 그런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을 보면 포드의 주가가 예상보다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걸 보면 한국의 자동차 업종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 업종도 어떻게 보면 포화 상태에 들어선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또 한 종목 가운데서 미국 GM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포드의 주가가 6월달 이후에 상승했고요. GM의 주가가 지난 6월달 이후에 상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당 40달러 밴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거리를 보면 미국 자동차 업종의 주가가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겠고요. 또 한 종목 가운데서 역시 포드 그리고 GM의 주가가 하락하게 된 기본적인 계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가 모든 전기차를 빨아들인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역시 그 테슬라의 주가가 주당 311달러입니다. 앞서 보셨던
포드의 주가가 뭐 $40 이하의 밴드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가 $311가 됐다는 것을 보면 이제는 현대차, 기아차의 모습이 아니라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그 외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는 전기차 쪽으로 가지 않은 이상 주가는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가운데서 LG화학에 대한 리뷰를 드려보겠는데요. 자, LG화학 2016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렸겠지만 외국계가 약 20%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만 2017년도에는 주가가 좀 상승을 보이겠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3월입니다. 지난 3월달 이후에 어떻게 보면 지난 7월달 이후에 LG화학의 주가가 상당히 급등을 보이고 있었고요. 그 급등 이면에는 결국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가 급등할 때마다 상당히 흐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흐름들이 좋아졌다 보겠고요. 또한 7월달 주가가 역사적 신고가 가운데서 기관들은 매도 가운데서 외국인과 순매했다는 걸 보면 LG화학의 주가의 기본적 이벤트 속에서는 결국 외국인들이 사면 주가가 상승한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자, 눈에 띄는 것들이 이 종목들이 지난 5월 같은 경우는 5월달, 6월달 상당히 급등했고요. 어쩌면은 지난 7월달 같은 경우에는 작년 7월에 LG 디스플레이가 특징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올랐죠? 장중에 4만 원도 돌파했다 이런 평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주가는 29,850원 그러니까 작년 7월 달에 4만 원대, 이 시작 현재는 3만 원 밴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25% 이상 주가는 급락했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17년도 온기 기준으로 보면 LG 디스플레이가 약 약세 4% 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외국계가 주가 급등일 때마다 상당히 매도를 보이고 있었고요. 작년 7월 이후에는 데일리 기준으로 외국계가 LG 디스플레이 매수한 날보다 매도한 날이 많았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만 지난 11월 초에 좀 외국계가 순매수했었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의 데이터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지난 2017년도 12월 달에 순매수했던 부분들은 이것을 배당을 위한 순매수인지 아직까지 확신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LG 디스플레이 오늘의 주가는 전체적으로 50원 정도 하락한 29,850원, 29,900원대를 지나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LG생건입니다. 자, 2017년 LG생건 어떻게 보면 작년 9월 달에 급등했습니다. 급등의 이유는 상당히 좀 이슈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작년 9월 달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셀트론을 비롯해서 제약 관련주, 즉 바이오 관련주 주가 급등할 때마다 LG생건을 비롯해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같이 맞물려서 좀 흐름들이 있었다고 보겠고요. 또 하나 팩트 가운데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부정적이었습니다만 LG생건의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았던 이유는 두 가지죠. 이제는 중국을 비롯해서 이제는 중국 이외 나라에 어떻게 보면 LG생건이 상당히 포트폴리오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았다. 그런 관점으로 작년에 좀 랠리를 좀 기록했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2017년도 첫날 외국계가 순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첫날은 약세를 보였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릴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K텔레콤입니다. 2017년도 첫날 SK텔레콤 외국계는 순매수했는데요. 첫날 순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첫날은 소폭이나마 어떻게 보면 상승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주가가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었고요. 아무래도 SK텔레콤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LG 플러스 그리고 KT 이런 어떤 종목들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게 된 기본적인 계기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제는 기본요금 인하하겠다 그런 부분 속에서 어떻게 보면 통신 3사의 올 한해 주가 급락을 때로는 약세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을 보면 이것 통신업종의 약세라기보다도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기본요금이나 이런 어떤 정책적인 기대감 속에서 예상보다 SK텔레콤이 주가가 약세가 깊다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2017년도 첫날 외국계가 순매수했던 종목 가운데서 현대차는 작년 온기 기준으로 4% 소폭이나 상승으로 끝났고요. 또한 LG화학은 작년 한 해 동안 60%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약 4% 등 전체적으로 2017년도 1월 첫날 외국계가 순매수했던 종목 가운데서 온기 기준으로 보면 실적이 전체적으로 주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세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보니까 2년 동안의 그 투자를 보니 외국인들의 생각보다 첫날 거래는 뭐 지지부진했다라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좋진 않았네요. 네, 일단 우리가 그 1월 효과 기본적인 팩트가 첫날 좋으면 결국 그해 1월 달이 좋아지고 그것이 결국 그 한 해가 좋아진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외국계가 첫날 순매수했던 종목들 기대감은 컸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날 매수했던 종목들 큰 틀거리를 보면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오늘 시장 관련돼서 아직 마감이 되지 않았지만 오늘 첫날 외국계가 순매수했던 종목들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그렇게 유의미하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확히 1년 전 2017년도 첫 거래일에 외국인이 순매수했던 종목들, 특징들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정희진 연구원과 이야기 다시 나눠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SK 하이닉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을 드리는 종목인데요. 18년 1분기 매출액이 계속 사실상 호조로 보입니다. 8.3조 원대, 이건 전년 대비 1분기는 40% 성장으로 보이는데요. 영업이익도 4천억 원대, 77%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모바일 비수기인 1분기에도 불구하고 D램은 서버의 견고한 수요와 PC양 재고 축적 등으로 인해서 전분기 출하량은 비슷할 것으로 보이고요. 가격은 4% 소폭 상승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에 비해서 낸드 플래시는 가격 하락이 일어날 것이고 지속적으로 18년 연중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이슈가 되었던 종목이었던 만큼 급락과 급등을 계속 반복했고 아마 6월 달에 도시바 메모리 인수 이슈가 있었고 영업이익률 50%를 상회한다는 그런 기사들이 뜨면서 최고가를 갱신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또 9월 달에는 이 거품이 좀 빠지면서 최저점을 찍었다가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으면서 오늘도 거래량은 아주 많지만 그 성장 그 주가의 변동은 크지 않은 것으로 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IT가 가야지 우리나라 주가를 견인할 수 있다라는 말처럼 계속해서 지켜보아야 할 종목이라서 SK 하이닉스 언급해 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이버입니다. 지난해 그 인수합병 등을 통해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 AI, 로보틱스, 핀테크 등등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4차 산업혁명, 책도 많죠. 이 4차 산업혁명의 정확한 수혜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아야 될 것이고요. 이 AI 플랫폼이 LG의 그 스피커 로봇과 결합을 해서 클라우드 산업도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이것을 중심으로 매출이 기대될 것이라고 그 기대가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지속적으로 신규 AI 서비스와 기존 포털 서비스와 이렇게 결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융합, 결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 다음에 카카오를 언급할 텐데요. 이 카카오보다 밸류에이션으로는 더 매력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8년도에는 네이버 포털 쇼핑 광고주가 증가하면서 인공지능이 결합된 이런 쇼핑 추천 플랫폼이 적용이 되면서 계속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올해 그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서 창업을 한 사람이 1만 5천여 명에 달한다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네이버가 우리 생활 속에서 큰 위치를 계속 차지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인 게임즈 자회사 넥스트플로어와 시프트업이 공동 개발한 모바일 게임 데스티니 차일드가 일본 출시를 하면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32위를 보였는데요. 이 같은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이런 게임 부문 성장과 이 퍼포먼스의 어떤 광고 이런 고성장을 유지하면서 실적이 계속 개선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에도 아주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오르지 않았으면 매수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면서 매수는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제가 작가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그럼 오늘은 조금 보유한다? 지금 17,000원까지 올라가지고 너무 오늘은 보류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또 차익 실현을 하는 걸로 인해서 또 단기적으로 또 급락이 있으면 그때 매수를 하면 좋으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면 좋을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NHN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2006년 1월 27일 한국사이버페이먼트가 흡수합병해서 현재 온라인 결제 대행 사업과 온오프 부가 통신망 휴대폰 소액 결제 그쪽 사업부를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우리가 아는 뭐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 지마켓, 뭐 옥션, 뭐 디앤샵 등을 포함해서 6만 5천여 개의 인터넷 쇼핑몰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업계에서는 매우 탄탄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황은 뭐 IT, 4차 산업혁명 그 종목들이 발전을 하면 동반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뭐 전자결제 대행 사업부가 당연히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뭐 우리가 흔히 듣는 뭐 그 브랜드 서비스로는 간편 결제 서비스 페이코, 여기가 이제 가맹점을 뭐 아주 공격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 거래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방 산업인 이런 모바일 쇼핑 성장이 18년도에도 계속 지속될 전망이고요. 뭐 신성장 동력으로는 해외 기업 결제 서비스, 뭐 도매 사업 결제, 모바일 학생증 사업 등 기업 모바일 식권 서비스 등 B2B 결제 서비스 성장이 아주 기대가 되기 때문에 새해에도 계속 지켜보면 좋을 종목이고요. 지금 현재가에서 지금 매수를 하셔도 오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23,000원 정도로 해서 손절가 뭐 14,400원으로 손절가를 잡으시고요. 오늘 매수를 지금 현재 타이밍으로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카카오입니다. 오늘 그 이슈 종목으로 시작할 때 앵커님께서 소개를 해준 종목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비트코인 관련으로 실적 개선 이슈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열풍이 뭐 아직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까 말씀하셨던 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현재 두나무 지분 8.8%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밖에 카카오가 100% 투자한 벤처 자회사인 K큐브 벤처스가 두나무 지분을 약 20%를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두 회사를 합치면 카카오 계열이 지배하고 있는 두나무 지분은 약 30%에 육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계 기준에 따르면 올해 두나무 영업이익 중 그 지분에 비례한 30% 정도가 카카오 그 실적에 영업 외 수익으로 기록이 될 전망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급등세를 보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해외 최대 전자결제 시스템으로는 페이팔이 있는데요. 이 나스닥 시장에서 아주 꾸준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카카오가 아주 큰 거시경제적으로 보면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태고사이언스입니다. 바이오주인데요. 2011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배양 피부 각막세포, 세포 이런 줄기세포와 관련된 사업을 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아주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그 노화 방지나 억제에 대해서는 필러나 보톡스와 같은 것이 사용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되었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아주 크게 성장을 지난해 그리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태고사이언스가 가진 것은 그것을 억지로 막는 것이 아니라 자가세포의 그런 것으로 노화와 질병을 막는다라는 관점으로 기술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 현재 그 시장보다는 훨씬 더 성장성이 더 큰 회사라고 보여지면서 미에 대한 추종과 소비는 경기의 어떤 변화에도 없어지지 않는 욕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노화나 죽음이 한 가지 질병으로 인식이 되는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그와 매우 적합한 회사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매물이나 이익 실현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바이오 종목이라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태고사이언스까지 들어봤습니다. 거래 첫날이고요. 지금 3시 28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코스피부터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478포인트대까지 지금 터치를 합니다. 2480선 여전히 공방 벌이고 있는데 터치를 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보시면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래프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2480선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여전히 외국인만 매수합니다. 외국인은 1045억 원까지 매수 물량 늘렸고요. 기관 1260억 원, 개인은 139억 원 각각 매도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락 반전했는데 약보합이고요. SK하이닉스는 100원 소폭 올라갑니다. 강보합입니다. 현대차가 지금 환율에 대한 압박이 좀 있습니다. 15만 원대까지 무너졌네요. 포스코는 2.11%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전체적으로 네이버, LG화학,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급등 흐름 이어갑니다. 자, 이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오늘 거래소에 비해서 흐름이 좋고요. 812포인트대까지 최고가 마감 예상됩니다. 10년 2개월 만입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810선 위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800부터 812포인트대까지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좋은 흐름들을 나타냅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 외국인 동반 매수합니다. 개인 194억 원, 외국인은 827억 원 순매수하고 기관은 864억 원 매도하는 가운데 연기금만이 매수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종목 중에 3종목 오르고 2종목 빠지는데 오름세인 종목 신라젠이 10%가 넘게 급등하고 티슈젠도 4% 급등입니다. 셀트리온도 좋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낙폭 줄여가고 있고요. CJN의 오늘 엔터주들만 소폭씩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로엔만이 지금 하락이고요. 슈젤은 약보합입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흐름 좋습니다. 자, 오늘 2018년도 첫 거래일 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정확한 지수 파악이 되는 동안 저희는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김진석 소장님, 사실 오늘 종목들이 2년 전, 1년 전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늘 이맘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기에? 일단 우리가 통상 1년 첫날에, 매월 첫날에는 기본적으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제가 가끔 말씀드리겠지만, 자녀분들 혹시 작년 말 성적표 안 좋다더라도.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10년이 되면은 더 좋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 속에서 주가가 좀 오늘 상승했다 보겠고요. 예.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유가증권 시장 2479선,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812선이기 때문에 시장의 참여자가 2017년도 말 때 정부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죠. 연기금 활성화 속에서 그만큼 증시를 좋게 하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유가증권 시장이 오늘 이 시각 현재 0.49% 상승으로 마감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1.76% 상승 마감 예상됐다는 걸 보면 전체적인 심리가 코스닥 시장으로 올라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눈에 띄는 것 관련된 삼성전자 리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삼성전자 오늘 시작 현재 3,000원 정도 상승한 255만 1,000원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첫날 상승했다는 것이 일단 시장의 기대감 상당히 좀 크게 좀 올려있는 것 같고요. 자, 눈에 띄는 것도 현대차 부분입니다. 자, 현대차 이 시각 현재 4.17% 그 급락이라고 말씀드려봐야 되겠죠. 급락 속에서 14만 9,500원대인데요. 자, 눈에 띄는 것은 이 아래 실선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원달러 환율인데요. 시각 현재 원달러 환율이 1,170원이 아니라 이제는 1,060원대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결국 달러 대비로 원화가 강세됐다는 것을 보면 그만큼 한국 돈의 가치가 강세됐다고 말씀드려보겠는데요. 한국 돈의 가치가 강세되면 어떤 효과가 있죠? 수출주가 그만큼 수출이 부재할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시각 현재 오늘의 주가의 하락은, 현대차 하락은 결국 원화 강세 속에서 이제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런 어떤 소위 수출주의 주도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깨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소위 대북 관련주, 경영 관련주에 대한 코멘트를 드려보겠는데요. 자, 제형솔루텍입니다. 제형솔루텍이 오늘 상당히 상한가를 일찍 좀 들어갔는데요.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말씀드려보면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그런 관련돼 상당히 제형솔루텍 오늘의 주가 상승으로 마감됐다, 이렇게 상한가 무슨 마감됐다 보겠고요. 그 종목 가운데서 좋은 사람들은 시작 현재 7.95%의 급등, 그리고 신원도 그렇고요. 이화전기, 그리고 재롱산업, 이런 종목들이 예상보다 상승했습니다. 자, 무엇보다 두 가지 팩터가 있었죠. 어저께 북한 측에서 이제 평창 올림픽 관련돼서 남한과 잘하겠다, 그런 시간을 보냈고, 오늘 한국 정부가 한국 시간 오후 2시죠. 통일부 장관이 그러면은 빠르면 1월 9일 날 서로 만나서 얘기하자, 이런 평가 속에서 오늘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상당히 일회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결국 대북 관련된 이런 이슈가 된다는 것은 결국 미국이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통상 우리가 3월 달에 한미 키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표현은 연합 키 리저브 뭐 독수리 훈련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한국 정부가 미국에 얘기했습니다. 어떤 얘기했냐면 우리가 평창에 올림픽이 좀 돼야 되기 때문에 또 북한에서 또 평창 올리브 이런 부분이 있어서 3월 달에 키 리저브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4월 달로 해달라 이런 연기가 있는데 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약간 언짢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오늘의 주가의 상승은 대북 관련주 즉 남북 경협 관련주 이슈를 통해 상승했고 한국이 오후 2시에 북한 측을 향해서 1월 9일 우리 만나자 그런 기대감 했습니다만 2017년도 올 한해 2017년도 작년을 보면 북한의 예상보다 랜덤워크 전략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주가 상승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주가 상승했던 종목들이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없이 즉 개인만이 매수했던 종목이라는 걸 보면 오늘은 상승했지만 내일은 상승할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예상보다 옅어지는 걸 보면 오늘의 경협 관련주 상승했고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가 상승했지만 이것이 내일까지 이어질지 그런 부분들이 약간 퀘션 마크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야기를 좀 나누는 사이에 지금 지수가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희진 연구원께서도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오늘 말씀하셨던 대로 아주 코스닥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였는데요.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그 기대감과 평가가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장기 투자의 어떤 효과가 입증된 시장은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1월 동안 계속 추이를 보면서 어떤 전략을 한 해 동안 펼칠지를 한번 진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감 뉴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0.49% 오름세입니다. 2479.63포인트, 2480선에 조금 못 미쳤고요. 코스닥 지수가 오늘 또 상승 흐름이 좋습니다. 812.45포인트,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은 오늘 급락이 일어났는데요. 9원 30전 하락하면서 1061원 20전까지 하락하면서 원화 강세가 오늘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죠. 자, 조금 전에 만나보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버머지점의 이영원 차장의 제넥신이 오늘 79.88%까지 상승률을 늘려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의 NC소프트는 52.948% 상승이고요.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의 최명성 소장 차바이오텍 45.26% 상승인데 장 마감 기준으로는 더 올라갔다고 하네요. 메르시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PB의 코아스팀 종목 역시 16.73% 상승입니다. 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가보도록 하죠.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 최명성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명성 소장입니다. 예, 소장님, 차바이오텍이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상한가인데 이게 한 달 만에 수익이 지금 50%가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의 전략들도 지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제가 그 차바이오텍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장 내일장에서 계속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차바이오텍은 이제 제대율 보관 및 공여, 줄기세포 연구, 세포 치료제 개발 등의 사업에 진출하였으며 2010년 헨슨 바이오텍과 합병을 통해서 의료기기 사업 및 성장 인자 관련 사업에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코스닥 시장이 상승하면서요, 국내 배아줄기 세포 또는 이제 제약 바이오 주식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차바이오텍은 최초로 이제 배아줄기 세포 실명 치료제 임상 시험을 식약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 줄기세포 관련 연구가 8년 동안 중지되어 있다가 이번에 그쳐서 이번 정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완화를 해주겠다 그런 이제 말에 의해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차바이오텍은 계속 더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약 17,000원대 추천했는데 오늘 이제 기분 좋게 또 운이 좋을까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상한가가 나왔는데요. 지금 29,250원인데 1차 35,000원, 2차 45,000원을 봅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들고 가시면서 1차 35,000원, 2차 45,000원 부분에 올라갈 때마다 좀 분할 매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저는 코스닥 시장을 좋게 보기 때문에 차바이오텍 종목이나 기타 제약 바이오 주식을 계속 들고 가면서 분할 매도로 이렇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금 더 들고 가면서 수익률 극대화시키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 최명성 소장이고요. 이번 주 주요 일정 그리고 산업별 투자 정보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들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내일장에 대한 이야기 해봐야 될 텐데 먼저 김진석 소장과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내일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볼까요? 근데 오늘 1월 첫날이기 때문에 증권사 페이퍼를 좀 봤는데요. 예. 오늘 계속 제가 하나의 컨셉, 즉 1월 효과 컨셉으로 계속 말씀을 좀 드리지 않나 싶은데요. 지난 2007년부터 2017년, 즉 작년까지 11번의 1월 달에 어떤 주가가 올랐는지 내렸는지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좀 예단과 판단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1월 달에 주가가 상승한 날보다 하락한 날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이 2009년도에도 주가가 어떻게 보면 소폭이나마 좀 약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고요. 2012년에도 주가가 소폭이나 상승했습니다만 두 달간 상승하고 하락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2015년에 예를 보더라도 약 4번 정도 상승을 좀 보이고 있었고요. 눈에 띄는 것들이 2017년, 즉 작년입니다. 작년에 이렇게 주가 급등했는데요. 자, 이것을 보면 과연 1월 달에 상승을 하면, 즉 2월 달, 3월 달, 즉 길게는 모르더라도 최소한 1월 달 상승하면 확률적으로 1분기는, 즉 1월 달, 2월 달, 3월 달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일단 많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1월의 첫날 오늘의 주가가 소폭이나 상승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체적인 틀거리는 모르겠지만 1월 달도 결국 빨간 봉으로 끝난다면 2월 달, 3월 달까지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페이퍼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두 가지 팩트에 대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강한 선의 모습을 보이겠는데요. 이 선이 결국 외국인의 누적적인 순매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1월 효과를 떠나서 결국 외국계가 순매수를 하면, 즉 누적 쪽의 순매수를 하면 1월달, 2월달 관계없이 주가가 연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2017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인데요. 지난 2017년도 모습 보겠습니다. 2017년도, 즉 주가 상승을 넘어서 외국계가 공격적으로 순매수하고 나서 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에 결국 지수 상승을 견인해서 외국계가 견인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작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상승했다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지수보다도 외국계가 상승하면 지수가 상승하는 그런 어떤 당연한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리뷰를 드려보겠고요. 자, 마지막 그렇다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핑계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신 것이 원달러 환율입니다. 올 같은 경우는 원달러가 1060원, 1061원 20전에 마감을 했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결국 지수 상승과 하락을 넘어서 결국 원화가 강세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주가가 하락할 것입니다. 이런 어떤 경제학자들 코멘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2014년 이 당시에도 원화가 예상보다 강세였습니다만 주가가 2014년 예상보다 변동성이 보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변동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외국계가 순매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어쩌면 원화 강세, 원화 약세 이면에 기본적으로 외국계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 눈에 띄는 것 같고요. 또한 2017년, 즉 작년에 동안 원화가 예상보다 강세의 모습 보였습니다만 주가 급등하기엔 이면에는 결국 외국계가 순매수가 차지하고 있다 보겠고요. 다만 지금 시점에는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원화가 지금보다 강세가 된다면 이제 국내 증권사에서 이런 얘기할 것 같습니다. 즉 2018년도 올 한해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결국 국내 애널리스트들은 원화 강세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예정입니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어쩌면 내년에, 즉 2018년도 올해 주가가 외국계가 순매수하고 지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이런 종목들 하락하게 된다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원화 강세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수출이 안 돼서 주가가 하락할 것입니다. 그런 핑계가 있기 때문에요. 정리하면 원화 강세, 원화 약세가 주가의 핑계라기보다도 이제는 결국 외국계가 어떤 방향에 가는지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대한 트렌드인 것 같고요. 정리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맞지 않다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원화 강세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예정입니다. 그런 어떤 핑계가 하나 더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정희진 연구원도 여쭤봐야 될 텐데 내일 전략과 함께 볼만한 종목 있으면 같이 짚어볼까요? 내일은 오늘 계속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어느 정도 보합을 보였으면 매수 제안을 해드렸을 네이버를 한번 내일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7포인트 오른 88만 5천 원으로 마감을 하였는데요. 지난 12월 28일 영업 마지막 날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보였었는데 그것에 이제 매수로 이어져서 어느 정도 이것이 오르지 않았나라고 보이는데 보시고 있다가 87만 원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시면 장기적으로는 좋아질 코스닥이나 이런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보시면 좋을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를 그래도 내일 당장은 아직까지는 매수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 근데 오늘도 하루만 1.7포인트가 올라서 내일도 이게 만약에 한 1%포인트 빠진다면 매수를 하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가 정도의 자리에서 매수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내일 볼만한 종목 네이버까지 들어봤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ATX 정희진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